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두 번째 키워드는 육성의지 물음표 던지는 국내 OTT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향후 4년간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국내 OTT 시장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은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PD저널의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과 해외 콘텐츠 독점 공급 등 지난해 콘텐츠 수급에 주력했던 티빙과 웨이브의 영업 손실 규모가 불어났고 매각설을 부인하며 투자 유치에 나선 왓챠도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육성 의지를 보여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냈던 국내 OTT 사업자들은 실효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데요. OTT에 대한 육성 의지가 있다면 자체 등급제, 세액공제 등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말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지금은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OTT 업계의 수건으로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공제율이 아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제율을 2배로 상향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시행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산업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OTT 유통과 수익화에 대한 고민이 K-콘텐츠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국내 OTT 사업자들이 사실 늪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넷플릭스만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넷플릭스에서 장악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이런 또 문제점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게 당연히 이제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발전을 가져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외 그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도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 IP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요. 넷플릭스가 한국 쪽에 253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서 1조 원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한국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220억 정도의 몫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산권 확보가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결국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하청 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OTT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